시작 습관처럼 이렇게 되면 흡수력이 떨어져요. 그리고 이 질감 자체가 무게감이 있어요. 그래서 피부에서 녹이시게 되면 오히려 자극이 갈 수도 있어요. 생각지 못했던 부분일 수도 있으실 텐데, 그래서 손에 체열로 녹이신 다음에 흡수시켜주시면 손에 흡수되는 양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문질러서 피부에 얹어주시면 되실 것 같고요. 지금 조명이 좀 밝아서 모델분이 힘들어 하시지만 지금 멀리 계신 분들께도 빛의 감과 윤택감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어떠세요? 빛이 닿는 그대로 피부에 매끄러움이 보이시죠? 이렇게 완벽하게 해놓은 베이스가요, 파우더를 해도요, 그리고 볼터치를 해도, 메이크업이 다 끝난 이후에도 얼굴 전체에 광택감을 줄 수 있는 느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희가 요즘에는 메이크업이 또 하나의 성형이라고들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의학의 기술, 고통 없이도 얼굴에 윤곽과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게 메이크업이라는데, 거기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베이스 단계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감하시나요? 네. 근데 갑자기 어색해지는 거 아니죠? 눈밑 컨실러는 제가 앞서서도 얘기 드렸지만 의무적으로 쓰셔야 해요. 의무적으로. 왜냐하면 눈빛을 밝히는 것은 나의 스트레스도, 나의 수면 부족도, 나의 나이도 모르게 가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잡티나 붉은 트러블 같은 것만 가리는 컨실러의 개념이 아니라 전반적인 얼굴에 혈색을 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름은 컨실러라 할지라도 전체적인 파운데이션과 5대5 효과를 줄 수 있는 제품이에요. 그래서 눈밑이 많이 어두우신 여성분들 계시죠? 공감 가시는 분도 많으실 거예요. 저 또한 그래요. 그래서 제가 좀 저를 내리는 말이긴 하지만 이 눈밑 컨실러를 지우면 그 섀도우 그만큼 내려가요. 그래서 저도 굉장히 많이 사랑하는 제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위로 보시고 꼭 뭐 섀도우를 진하게 한다거나 색조 제품을 진하게 한다고 안 해도요, 써주시면 너무나 좋은 완성도 높은 피부 연출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커렉터라는 중화제를 먼저 바르시게 되는 이유는 컨실러를 선택하실 때 좀 밝은 컬러를 쓰시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시게 되면 좀 다크서클이 좀 심하신 분들은요, 자칫 그대로 빛에 올라올 수가 있기 때문에 중화제를 써주는 거예요. 그 이름이 바로 커렉터고요. 그래서 가장 다크서클이 심한 부분에 가볍게 랜딩 해주시고요. 되도록이면 피부 메이크업 연출하실 때는 손에 의한 터치감을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그러면 애써서 발라놓은 부분을 다시 지워내는 게 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그 다음 단계에서 아까 커렉터를 발라놓은 부분을 그냥 잊으시고요. 그러니까 전체에 손목에 힘을 빼신 상태에서 눈밑 컨실러나 파운데이션 연출을 해주시게 되면요, 네, 브러쉬 결이 나서 어렵다고 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이 좀 쉽게 하실 수 있는 방법, 손에 힘을 빼시면 돼요. 그리고 마치 내 피부를 간지럽히듯이 해주시면 아주 좋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브러쉬가 시작한 곳은 당연히 경계가 남아있기 마련이겠죠. 그래서 가장 앞이 약한, 힘이 가장 약한 네 번째 손가락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끝. 보세요. 눈이 가장 먼저 올라오는 부분을 바르시면 되는데, 제가 알아본 결과 브랜드마다도 바르시는 순서부터 다르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고요. 근데 저희는 고집을 하죠. 가장 붉은 부분부터 바르시게 되면, 또 가장 붉은 부분이 유분기가 많고 메이크업이 가장 먼저 지워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먼저 해주시게 되면 조금 더 질감 단단하게 고정시킬 수 있다는 거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얼굴의 외곽 부분에 가볍게 남은 여유분으로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컬러감이 아무리 자연스러워도요, 양이 많아지고 외곽 부분에 무겁게 발려지게 되면요, 투명 메이크업이나 가벼운 메이크업 연출이 굉장히 힘들어져요. 그래서 살짝 남은 여유분으로만 해주시면 끝. 컨실러와 파운데이션 경계선이 생각보다 남아있지 않아요. 아주 남아있지가 않게 돼요. 그래서 팬 서비스네요. 굉장히 이런 식으로 피부결을 고르게 만들어 놓고요. 대부분 여기서 파우더만 마무리를 하시면 피부 메이크업이 완성된다 라고 느끼시는 경우가 있는데, 바비브라운은 조금 다르죠. 파우더를 하시고 얼굴에 윤곽을 잡아주는 브론지, 하이라이터, 블러셔까지가 저희는 피부 메이크업이 돼요. 그래서 그 순서는요, 지루하지 않게 빨리 보여드릴 거예요.
파우더 같은 경우는 특히 이제 저희 모델분 피부가 지성이 아니시죠. 딱 보기엔 피부층이 얇은 약간의 건성이신데 그런 분들은요. 이렇게 입은 약간 올라오는 부분부터 저희 눈썹 그리고 얼굴 외곽 부분까지 아주 가볍게 마무리를 해주세요. 그리고 볼 쪽은 아주 가볍게 잠깐 눌러주시고 잔여물로만 남아있는 잔량으로만 터치를 해주시게 되면 아주 좋아요. 이렇게 되면 건조한 유분이 아예 없고 이렇게 매끄러움 그대로 남아있는 하지만 표면은 끈적거리거나 미끄럼거리지 않는 느낌이 마무리가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고요. 또 하나 간단한 팁을 드리자면 요즘 브로우를 하실 때 펜슬보다도 많이 쓰시는 게 케이크 타입 섀도우잖아요. 그죠? 감사합니다. 그래서 섀도우잖아요. 그래서 그런 파우더 타입 분말을 이용하실 때 유분이 남아있으면 굉장히 펜슬보다 더 진하게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브로우도 꼼꼼하게 발라주시는데 눈썹이 자라나는 방향이 반대로 발라주세요. 그러면 모근까지 깨끗하게 발려서 섀도우를 빠르게 터치를 해도 뭉치거나 얼룩지는 일이 크게 없어지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 상태에서 브론징을 바로 하실게요. 브론징이라고 하면 뭐 선택에 여유는 있으세요. 선택이세요. 안 하셔도 상관은 없으시지만 저희 동양 여성분들의 턱선과 광대는요. 자, 어떤 인종보다도 발달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뭐 특히 컴플렉스 여기시라는 건 아니지만 조금 더 얼굴 특히 사진 찍으실 때나 또는 조금 더 부드럽게 보이고 싶게 하실 때에는 브론징을 이용해 주시고요. 브론징을 하실 때는 특히나 더 전체적인 터치감이 넓은 게 좋아요. 그래서 털어주시고 얼굴이 약간 긴 편이다 라고 느끼시는 분은 가볍게 턱선까지 마무리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마가 겹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완전 여기 부분과 그리고 블러셔가 이어진 턱선 광대뼈 부분까지 가볍게 이어주시면 되고요. 가끔 묻히실 수 있는 귓부분 있죠. 저희 그린하루라는 이 부분과 귓볼이 이어지는 부분을 굉장히 많이 깜빡하세요. 그러면 굉장히 브론징이 아무리 자연스러운 컬러를 선택할지라도 굉장히 인위적이게 보일 수가 있어요. 이 부분과 그리고 저 팔자주름이 생기는 부분 있죠. 이 부분 가볍게 마무리 해주시게 되면 브론징이 보다 자연스럽게 완성이 되죠. 다음 단계에서 이제 블러셔를 하실 텐데요. 저희가 앞전에 보셔서 아시겠지만 쉬머브릭이 이렇게 아주 독특한 디자인으로 나왔어요. 이것은 섀도우로도 이용이 가능하지만요. 하이라이트가 주 목적으로 나온 제품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컬러를요. 일반적인 블러셔 다음 단계에서 막 바르시게 되면은 원하는 블러셔의 컬러가요. 굉장히 다운돼 버릴 수가 있어요. 탁해져 버릴 수가 있어요. 맑은 느낌이 나지 않고 거기다가 무게감도 높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희는 파우더 다음 단계에서 먼저 발라요. 그래서 제품들이요. 전체적으로 섞어서요. 어느 부분 먼저 할까요? 당연히 가장 나았지 콧대부터 하시게 되죠. 그래서 보시면은 콧대 바르시고요. 코 끝까지 내려가지 말고 3분의 2 지점 부분에서 그냥 마무리하세요. 눈이 자칫 얼굴이 그냥 길어 보일 수가 있으시기 때문에 마무리 해주시고요. 남은 단량으로 한 번 더 같이 하셔서 눈썹 부분부터 대주고 가까워지는 약간 눕혀놓은 V자로 저는 설명을 드려요. 그래서 얼굴이 가장 작아 보일 수 있는 부분에 하이라이트 효과를 주시면 돼요. 보시면 아주 자연스럽긴 하지만 전반적으로 실버나 골드 느낌이 인위적이게 나오지 않다는 거는 보실 수가 있으실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무리 해주시고 블러셔를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넥스kam을 통해서도 굉장히 유명세를 탄 제품들 중에 하나가 뭐 하이라이트 펜, 수분감이 많은 하이라이터 제품도 많이 이용이 가능하신데 제가 조금 더 색다르게 제가 쉬머브릭으로 보여드렸고요. 이 쉬머브릭 같은 경우는 또 일반 파우더를 눌러놓은 제품이 아니라 저희가 이제 초벌에 다시 재활까지 이렇게 좀 구워낸 제품이기 때문에 입자국보다 굉장히 고와요. 그래서 오후가 지났을 때 모공이 끼거나 얼룩거리거나 무게감을 줄 수 있는 그런 질감이 아니라는 거 한 번 더 포인트를 짚어드릴게요. 그리고 블러셔를 해주시게 되는데요. 우리가 이제 연출을 할 때 단연 뭐 스모키를 하시는 경우 요즘 대개가 또 겨울이다 보니까 많이 하시게 되는데 스모키를 하시는 경우 굉장히 예쁜 러블리한 메이크업을 하시는 경우 약간 퓨어한 느낌 하시는 경우 굉장히 많으시잖아요. 그러실 때 하시는 게요. 뭐 얼굴형에 따라서도 굉장히 중요하게 매치가 되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요.
연출력에 따라서 내가 조금 섹시한 느낌의 연출을 한다든지 사랑스러운 느낌의 연출을 하신다든지 따라서 위치가 달라질 수도 있으신 부분이에요. 그래서 살짝 밀어주시고요. 어색하지만 밝게 밀어주시고요. 그래서 예쁘시죠? 참 아무리 봐도 예쁘시네요. 자, 우리가 애플존이라고 해서 굉장히 예쁘게 올라오는 탑 부분 있죠? 피부의 가장 윗부분. 그래서 먼저 발라주시게 되면 사랑스러운 러블리 메이크업 혹은 내추럴 메이크업의 기본적인 블러셔 라인이 되고요. 지금처럼 약간 파티룩에 맞는 스모키 메이크업이나 강렬한 아이 메이크업을 하실 때에는요, 생략했다고 쳤을 때 가볍게 뒤쪽에서 블러셔를 해주셔도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발라주시면 되고요. 이전에 발라놓은 하이라이터이기 때문에 굉장히 입체감이 2배로 높아지는 것을 가까이서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책임감이 무거우세요. 제가 계속 질문할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블러셔를 완성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아이 메이크업을 보여드릴 텐데, 저희가 지금 나와 있는 제품들이 거의 아이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가지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